대신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면은 대통령 현장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500만 불 받았잖아요. 권양숙 여사가 100만 불 받았잖아. 그 아들 딸들 유학 간다고 40만 불 또 받았잖아요. 그러면 도합 640만 불 70억 받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하고 그 자녀들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집어넣으려면은 그걸 집어넣어야지. 돈 한 푼 받지 않은 오석옥감이었더니 졌더니 이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이 언론들이 이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비자금 문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아들 셋을 김원근을 비롯해서 아들 셋이 얼마나 부정부패마였습니까? 최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라면은 그 세 아들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법의 잣대를 대더라도 너무 엮어도 너무 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서울구치소 가서 박근혜 대통령 잘 들리는데 위치를 하면서 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절대 이겨나셔야 됩니다. 이 거짓 선동 업무 이자들한테 절대 굴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기 끊지 마시고 식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저 조은진과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키고 반드시 석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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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조원재! 기호 6번 조원재! 기호 6번 조원재!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하지 못한다. 핵개발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 누가 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해걸머리의 이군은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바로 미국에서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만 드러내고 핵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북한의 계좌 다 동결하고 이제 김정은만 드러내면 되는데 이 종북 좌파들이 그 당시에 2년 전에 조선인민공화국 노동일보에 뭐라고 났습니까? 박근혜를 탄핵하라 2년 전에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난수표 발행해가지고 간첩들한테 박근혜 탄핵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시키라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 해체하고 주사파 없애버리고 정교조 법의 노조 만들고 민노총 제압하고 북한인권법 만들고 이렇게 북한에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만 박근혜 대통령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 드러내고 핵 제거하려고 하니까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좌파들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한테 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젊은이들은 지금도 촛불 집회가 거짓 집회가 아니고 평화 집회라고 얘기하는데 촛불 집회 갔던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부터 숫자가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안에는 사회주의 청년동맹을 만들자, 이석기를 석방해야 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답이다, 북한이 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촛불 집회 광화문을 해방구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눈이 멀었고 우리 국민들은 귀가 멀었고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에 다 미쳐버렸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방송들이 조작하고 업무하고 기획하고 100% 편파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마저 사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이 2년 전에 내렸던 노동신문, 또 김정은 일파가 북한의 간첩, 대한민국의 간첩과 종북 좌파들한테 내렸던 난수표 지령, 그 다음에 이 촛불 집회에서 모여가지고 했던 주사파, 통진당 아로 세력, 그 다음에 정교조, 민노총, 종북 좌파 280개의 시민단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검찰이 반란한 거 아닙니까? 촛불의 겁을 먹은 국회의원도 탄핵소추안을 내고 검찰도 대통령을 엮어였고 헌법재판소도 촛불이 진실한 양, 진실인 양 믿었는데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이 사건은 종북 좌파들과 또 김정은 정권과 또 좌파 정권을 세우려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합작해서 만든 그러한 잘못된 탄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누리당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새로운 내곡동집으로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언론방송 6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JTBC, 채널A, TV조선, MBC, SBS, KBS, MBN, 연합TV, YTN 이 쓰레기 같은 언론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시대에 노렸던 전쟁을 치르면서 지켰던 이 자유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파들한테 그 정북 좌파들한테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온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이겼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태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태극기를 들었던 500만의 애국주민들 또 저희들과 뜻을 같이 했던 1천만의 국민들이 뭉쳐주면은 우리는 반드시 5월 9일날 저 기호 6번 조원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여러분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정치 권력력에 눈이 먼 좌파 정당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합작을 해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몰랐던 진실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느 방송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어떤 패널이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날 PD가 그 패널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십니다. 그 6개월 동안 편파방송, 그것도 100% 편파방송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30%가 버텨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대통령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70%가 대통령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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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에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역사 앞에 김대중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노무현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우리는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한테 죄를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핵을 만들어서면은 우리 세대에 이 핵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권 들어오면은 또 남북 대화한다고, 또 햇볕 정책한다고, 노무현 김대중 때 8조를 퍼주고도 문재인 정신 없는 사람은 또 개성공단보다 10배를 더 큰 것을 만들어준다 하는데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개성공단 10배를 만들어준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영수 특검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이 두 개 기업이 글로벌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외국 자본인데 삼성에서는 벌써 삼성전자를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희도 구속시키고 이재호도 구속시키면은 이제는 우리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 삼성 전체 그룹의 95%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이 삼성전자를 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이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했습니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엮어서 넣으려고 이 못된 짓을 했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사를 지금 외국 자본으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양쪽으로 달았어, 양쪽으로. 삼성의 핸드폰은 100대를 만들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왜냐면 2대밖에 안 된다는 내가 말입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그러면 그것만 삼성의 했다가 외국 자본들이, 뉴질랜드가 외국 투자자들이 태극기가 아 있어야 이제는 삼성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달라니까 되겠다, 안 되는 삼성전자만큼은 미국으로 양쪽으로 타는 옮기자. 거예요. 이 특검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년전장 2년 했어요. 정년전장 2년 하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연장하면은 이제 졸업하는 애들은 취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야당 보고 정년전장 2년 하면은 애들 취직업은 어려워지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애들 취업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야당이 민주노총 눈치 본다고 이것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파이는 똑같은데 2년 연장시키면은 그 2년 동안 연장되는 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입시 준비하고 스펙 사업고 아무리 해도 지역끼리 막혀버리는 그러한 못된 짓을 야당에서 했는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야당만 좋다고 해야 하니까 이제 젊은 대학생들한테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대통령 정도 되려 그러면은 아들 취업을 그렇게 2명 뽑는데 2명 넣어가지고 이 취업이 어려운 나라에서 2명 뽑는데 고용정보원에 2명 뽑는데 2명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후보는 우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그러한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후보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좌파들이 하면은 그것은 다 로맨스가 되는 겁니까? 박원순 아들 문제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듣고 넘어가고, 문재인 아들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야말로 상심감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 좌파들은 그렇게 해도 다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은 이 보수파들이 우리가 바보같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도덕성을 흐트리고 마음대로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해도 다 괜찮다는 겁니까 여러분? 박원순 씨, 제가 별로 박원순 씨는 대상 아닌가 얘기 안 하지? 목 아파 죽겠는데. 안철수 씨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5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년 전에 안철수 씨하고 문재인 씨가 딜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게 국민들이 안철수니 돈 많으니까 기부 좀 해라. 그러니까 안철수가 1,000억 기부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1,000억이 뭡니까? 15,000원 밖에 안 하는 주식을 10배 뻥튀기 해가지고 28만 명의 개미 투자자를 죽여가지고 얻은 돈이 바로 1,000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쉽게 속이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또 어떤 짓들을 하겠습니까? 그 28만 명 중에서는 자살했는 서민들도 있고, 그 돈은 노후에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은 사람도 있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걸로 지금도 노숙자 생활하는데, 안철수 씨는 2,000억의 실체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1,000억 기부했다고 개미 투자자, 서민 투자자 주식을 완전히 말아먹고, 그 사람들이 자살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불량 양심,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다시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안철수 씨가 포항제철 이사회 이사장, 여러분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미워가지고 안철수 키우려고 포항제철 이사회 이사장을 넣었어요. 포항제철은 철강회사 아닙니까? 철강회사에 국회 경쟁력을 붙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회사를 수십 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포항제철이 망하기 일부 적절하게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안철수가 지은 죄 아닙니까 여러분? 포항제철 이사할 때 자회사 많이 늘려가지고 포항제철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했는 그 무능력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요. 여러분 안철수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안철수의 가면을 벗기니까 그 가면 안에는 뭐가 나왔죠? 안철수는 박지원의 로봇 아닙니까? 로봇.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의원 보고 그랬어요. 어이 안 의원, 그 목소리가 그 뭐야, 좀 거기 과음 좀 지르고 해. 그 다음 날부터 안철수가 두 팔을 들고 과음을 지렀는데 이거는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또 한마디 할게요. 홍길동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 북받쳤는데, 안철수는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국민의당이라고 못하는 그러한 비열하고 쫌쫌한 놈 아닙니까? 그 안철수가 대통령 되려면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당당해야 되는데, 나는 국민의당이고 호남의 당의 대표고 우리 당의 대표는 박지원이고
우리는 김대중 선생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를 따라하고 햇빛 정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안철수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호남의 당이라는 거, 자기 뒤에 박지원이 있다는 거, 그 뒤에 김대중의 성생이 있다는 거, 이거를 숨기고 대통령 되겠다는 그러한 조그만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문재인 싫다고 안철수에 여러분들 갔다가 제가 보름 전에 얘기했잖아요. 5월 1일 되기 전에 안철수는 20% 초반으로 떨어진다. 어제 얼마 나왔습니까? 22.6% 나왔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한다. 이 배신자 유승민이가, 배신자 김무성이가, 이 배신자들만 알았으면은 이 탄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촌에 오니까 목소리대가 다 쉬었다고 힘이 막 납니다. 저희한테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난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유승민 배신자하고 김무성 배신자가 그러고 30몇 명 나갔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배신자가 또다시 배신을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배신자들은 그 말로가 얼마 멀지 않았다 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당이 쪼개지는 배신의 정당, 여러분 유승민과 김무성 가만히 놔둬가 되겠습니까? 배신의 말로는 배신을 하고 나간 놈들이 또 배신을 하고 등 뒤에 칼을 꺾고 또다시 칼을 꺾는 이러한 바보 같은 놈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유승민이가 시장 가가지고 누가 당원이라고 하고 기획해가 꽃다발을 딱 줬어요. 그 가기 전에 뒤에 있던 시장 아줌마가 물바가지를 들고 야 이 새끼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민의 민심 아닙니까? 우리 한국당에는 방금 여기 있는 우리 애국 동지께서 유승민은 치마만 안 입었지 여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당에 임명진 목사가 들어왔는데 전두환 때도 그런 일은 없던 거예요. 국회의원들 보고 빠집이 안 나봐라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했던 놈들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빠집 안 나만 거 아닙니까? 또 반성문서라고 자술서 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는데 너도 다 탄핵감이니까 반성문서라고 했길래 93명 중에 91명이 반성문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뽑아진 유권자가 있고 나가 바로 헌법기관인데 누가 나한테 반성문서락하고 배지 받나봐나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 태극기 집회 나오니까 전화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저를 공갈 협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 아니 지금 한국당에 간부로 있는데 이 사람들도 웃긴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처음에는 야 대통령이 뇌물 묻는가 보다,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묻다 하네,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최순실이라고 그렇다 하네, 이거 다 믿었는데 이제 6개월 만에 제가 3일 전에 KBS, MBC, TV토론 나가지고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될 수 없다, 그것은 다 거짓이고 그것은 다 음모고 그것은 다 선동이고 그것은 다 편파방송 때문에 잘못된 탄핵이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우파 우리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몇 달 동안 언론에서 유승민이 띄워주고 홍준표 띄워줬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10% 안 나오면은 그것은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벌써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홍준표 사퇴하고 제가 단일을 울고 있다면은 저는 바로 30% 당장에 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당에는 썩어빠진 용기 없는 치졸한 국회의원 93명이 있지만은 우리 새누리당에는 태극기를 쥐고 있는 애국 국민 500만이 있고 우리와 저같이 하는 국민이 1000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돈이 없어서 3,900명 자원봉사를 쓰지 못했는데도 자원봉사가 넘치고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돈 사가면서 자기가 태극기 만들고 자기가 버스비도 대고 자기 차에다가 프랜카드 걸고 자기 차에다가 벽보 걸고 혹시나 저 현수막이 훼손될까봐 현수막 밑에 차를 갖다 대놔놓고 밤새도록 지키는 그것이 우리 애국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으로 가시면은 내 동네에 현수막 제대로 걸리가 있는지, 내 동네에 벽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동네에 공보물은 어디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일당백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일당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사퇴했다고 이 이상한 놈들이 홍준표 지지하는 놈들 제가 사퇴했다고 지금 온 SS에 하는데 저는 멀쩡하게 신촌에 와서 유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여러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안철수는 좀씩이라서 대한민국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유승민은 배신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홍준표는 특히 한국당은 그 치졸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 100명 모이가서만 뭐합니까? 홍준표는 벌써 보수파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짓을 찍으면은 좋은 짓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홍준표를 중심으로 보수 단일화 하자고 말하지 말고 홍준표는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한국당에다가 홍준표 물러나고 좋은 짓을 중심으로 보수 단일화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5월 9일 날은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날이고 5월 9일 날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날이고 5월 9일 날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고 5월 9일 날은 정의를 세우는 날이고 5월 9일 날은 북한 김정은을 제압하고 핵을 제거하는 준비를 하는 날이고 5월 9일 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그러한 투쟁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오늘 신촌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저 골목 끝까지 우리 태극기 물결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태극기를 가지고 파도타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앞에 줄부터 태극기 다 파도타기 내리세요. 태극기를 다 내려주시고 태극기 일단 다 내리세요. 태극기 물결 촬영할 겁니다. 태극기 다 내리세요. 태극기 다 내리세요. 뒤에 전단에 태극기 다 내리세요. 태극기 다 내리세요. 태극기를 들고 파도타기 한번 할 테니까 앞에서부터 자 앞에서부터 합니다. 첫 줄부터 파도타기 시작! 와!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 제 마지막 구호 다 아시죠? 자 따라하셔야 됩니다. 가시밭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쓰라, 고통의 칼날에 쓰라, 동지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낸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추진력과 신념으로 서민의 아픔을 함께 이겨낼 준비된 대통령 후보 기호 6번 조원진. 쌀띠기요 6번 조원진, 국민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일할 사람 믿어봐요. 6번 조원진, 살기 좋은 우리나라 조원진 책임져요. 성실한 조원진 믿어봐요. 6번 진실한 조원진이 있어요. 6번 신념과 추진력이 참 있고 6번 조원진 선택해요. 조원진 6번
김정은 한국 김정은 한국